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이전에 또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최애 음식이 군대 탕수육이었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최애 음식은 군대 탕수육이라고 말한 사람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일반 탕수육은 감자 전분 물로만 해서 튀기거든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감자 전분하고 튀김 가루를 섞어서 만들어요. 일부러 좀 양을 불리기 위해서,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감자 전분이 아닌 튀김 가루를 함께 혼합해서 물반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스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 소스로 만들 거지만 탕수육은 군대식으로 한번 튀겨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함께 요리왕 비룡의 탕수육 지금부터 보러 가시죠. 자, 탕수육고기 한번 썰어 볼까요? 자, 해동을 원래 이렇게 많이 안 시키고 냉동 상태에서 썰어 가지고 튀기는데, 밖에 꺼내놨는데 제법 해동이 아주 잘 됐네요. 오히려 더 부드러운 탕수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를 썰으실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치면서 뒤로 당겨. 아이고야!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내려치면서 당겨오는 게 확실하게 잘 썰려요. 군대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소주, 미림 이런 게 없어요. 알코올 들어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으로 냄새를 잡았냐면 바로 이 카레입니다. 카레 향이 있다 보니까 카레를 넣어서 냄새도 잡아주고 맛도 더해줬어요. 그래서 카레를 좀 많이 넣습니다. 자, 카레가루 솔솔솔솔, 소금, 그리고 카레가루와 좀 비슷한 역할을 하죠. 바로 후추입니다. 그리고 물 60ml를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10분 정도 두는 시간 동안 반죽 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확실히 돼지 냄새보다 카레 향하고 후추 향이 많이 올라오네요. 자, 오케이. 튀김가루 큰 한 봉지, 감자 전분 공기 1컵, 소금 1큰술, 카레 1큰술, 후추도 1큰술, 물 1리터, 물 2리터. 쉐킷. 자, 쉐킷 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콸. 자, 요정도. 자, 기름 온도를 170도에서 180도로 올려주세요. 자, 반죽 숙성해 놓은 고기 탕수육거리를 넣어주시고 물반죽에 담궈주세요. 조물조물 이런 느낌, 끈적끈적한 느낌. 자, 이 느낌 좋아요. 자, 이 반죽에 고소함을 더하실 때는 계란 한 2-3개 정도 넣으시면 조금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스는요, 옆에 보이는 사과, 배, 양파, 파인애플을 넣고 만드는 탕수육 소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튀기러 고! 현재 175도인데요 튀김을 할 때 이 온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180도 가까이 될 때 탕수육이 튀길 거고요, 튀기고 나면 온도가 떨어질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탕수육 튀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군대 스타일처럼 뿌리는 식으로 튀겨줄 거예요. 그 새벽 12시에 음식의 빗소리를 듣다니 역시 좋네요. 튀김은 사랑입니다. 자, 바닥에 붙은 것들을 완전 튀겨지기 전에 살짝 톡톡 쳐서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자, 기름 180도에서 튀겼어요. 자, 넣자마자 기름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튀김옷이 이 탕수육 고기를 완벽하게 잘 잡아준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튀기게 되면 내용물들이 들어가면서 기름 온도가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약불로 계속 유지해 주셔야 되고, 지금 기름의 열이 이쪽 탕수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스레기들이 있으면 저 부스레기들도 열을 같이 뺏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레기들은 이렇게 건져서 버려주시면 이놈이 잡아먹었던 열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함정인 게 이 부스레기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저 또한 좋아하고요. 자, 이제 익었는지 보시면 아까는 막 움직이면서 얘네들이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나 이제 꺼내줘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까랑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이러면 탕수육이 익은 겁니다. 튀김은 터실 때
그냥 이렇게 무섭다고 이렇게 털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터냐, 어깨를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서 털어주시면 많이 안 터셔도 기름이 쭉쭉 밑으로 잘 빠져나가요. 바삭바삭하고 기름 빠진 탕수육이 아주 참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앞에 설명하다 보니까 온도가 벌써 올라와 버렸네요. 이번에도 그냥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탕수육을 해먹기가 기름을 처리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탕수육이요 시켜 먹으면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집에서 튀겨 먹으면 정말 저렴하게 해서 드실 수 있어요. 제가 바삭한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탕수육은 거의 등심이나 안심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 이번에 고기가 뒷다리살이에요. 뒷다리살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가지고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톡톡톡. 나의 먹이들아, 얼른 튀겨져라. 야, 자. 맛있겠죠? 자, 현재 온도가 167도예요. 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고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확 온도가 엄청 떨어졌죠. 이 반죽과 내용물이 차갑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기름의 온도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튀김옷이 들어가자마자 1분 이내에 고기를 확 잡아줘야 되는데 잡질 못하고 튀김옷이 흐물흐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불을 살짝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불 온도를 올렸는데도 지금 온도가 떨어져요. 그 이유는 제가 튀김옷을 치면서 안에 있던 이제 고기 수분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식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질 겁니다. 자, 온도가 150도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탕수육은 170도에 튀겨주세요 하면 우리가 넣고 나서 170도로 계속 튀기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물을 넣으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떨어진 상태에서 열을 유지해주면서 계속 튀겨내는 게 바로 튀김입니다. 내용물을 넣을 때 온도를 그렇게 맞춰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탕수육 7차 튀김이 끝이 났고요. 이제 소스 만들러 갈게요. 촤잉! 배, 양파, 파인애플, 생수 800ml, 파프리카 시즈닝 1큰술, 간장 반컵, 페퍼론치노 3알, 슈가 반컵, 케첩 1큰술, 썰어 놓은 파인애플, 사과, 양파, 달달한 배. 자, 이제 불을 켜서 한번 끓여줄 거예요. 색깔이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졸여줄 거예요. 5분이 지났으면 불을 끄고 식초 2큰술, 감자 전분은 조금씩 넣어서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불을 끄고 살짝 넣어주고, 자, 전분은 넣자마자 한번 이렇게 바로바로 저어주세요. 아니면 뭉치기 때문에 저어주셔야 뭉침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베이스가 어떤 베이스냐면 간장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케첩 맛이 살짝 나서 참 좋아요. 그리고 페퍼론치노로 약간 매콤하게 소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고춧가루나 따로 고추장, 어떤 매운 베이스를 넣지 않고 그 매콤한 거를 페퍼론치노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소스 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묽죠? 그럼 남은 전분물을 다 넣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끈적끈적한 게 주걱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과일 탕수육 소스 만들어 봤습니다. 요리왕 비롱의 특제 소스 완성! 자, 그럼 한번 먹어봐야죠. 확실히 뒷다리 탕수육으로 해서 그런지 등심보다 더 쫄깃하네요. 어떻게 보면 더 질길 수 있는데 요거는 해동 잘하고 부드럽게 잘 튀겨줘야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바삭한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제 고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탕수육 재료 준비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소스는 시판에서 파는 소스 사시고 탕수육 튀겨서 먹으면 정말 저렴하게 정말 많은 양을 튀길 수 있어요. 저 오늘 고기 10,000원어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 근데 양으로 따졌을 때 60인분 정도 되는 양이에요. 이번 영상은 초대용량 업소용 비엔나 소세지 한가득 요리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배식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령비롱이 만드는 군대 식단 전설의 1티어 쏘야 시작합니다. 비엔나를 구매하실 땐 금액도 함께 보셔야 되지만 비엔나는 돼지고기 함량이 높아야 맛있는데요. 자, 우리가 비엔나를 구매하실 때는 항상 여기 뒤에 보면 원재료명 함량이라는 게 써 있어요. 이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가 71%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비엔나들, 금액이 비슷했던 비엔나들은 돼지고기가 18%, 20% 이랬답니다. 돼지고기 함량 높은 비엔나 구매해서 먹을 때 맛있어 하면서 드셔야 돼요. 쏘야는 다른 채소는 없으셔도 돼요. 이 피망, 양파, 그리고 당근만 있으면 되는데요. 당근은 중국산 세척당근 말고 국산 흑당근을 이용해 주세요. 훨씬 달고 훨씬 당근의 맛이 깊으니까요. 오늘 비엔나의 양은 군대 양으로 따졌을 때 60인분 정도 되는 양이에요. 사실 우리 쏘야 먹을 때 피망 같은 거 많이 안 넣죠. 이 쏘야에 피망 들어가면 정말 맛있지 말입니다. 군대에서 양파 들어간 요리하면 거의 최소 뭐 한 박스씩 까는데 20개, 30개 이등병 담당이었죠. 자, 채소는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 찬물을 한번 이렇게 머금어주면 싱싱하니 살아나니까 이렇게 찬물로 한번 꼭 거쳐주세요. 피망 싱싱하게 고르는 방법 단단하면 좋아요. 자, 속안은 이렇게 뜯어주시면 되고 피망씨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피망은 길쭉길쭉하게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자, 착칼을 이용해서 약간 두껍게 해서 당근을 45도로 세워서 밀어주세요. 건강에도 좋고 항암에도 좋다는 마늘! 사수가 알려주던 스킬이 있죠. 바로 와우! 자, 지금부터 1티어 군대식 쏘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비엔나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 순서를 알려드릴 거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식용유를 충분히 두른다. 불을 올린다. 기름을 열받게 해준다. 기름을 왜 먼저 열받게 해주고 하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기름 온도 110도. 소세지를 구워주세요. 자, 소리 들리시죠? 비엔나가 튀겨지는 거예요. 소리 나죠? 열받은 기름에 의해서 소세지가 버티지 못하고 터지면서 입을 벌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열받아서 터져버려요. 처음 이 과정을 거쳐주셔야 비엔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소시지가 화났지 말입니다. 비엔나만 잘 튀겨주시면 이 요리에는 사실 끝이거든요. 준비된 마늘을 넣어주세요. 설탕도 넣어주세요. 자, 케찹으로 달달하게 해줄 거지만 설탕이랑은 또 다르니까요. 설탕도 조금 같이 넣어주세요. 쏘야에 마늘은 필수예요. 자, 이제 소시지들이 입을 다 벌렸어요. 자, 이제는 양파, 당근, 피망 넣고 볶아주세요. 채소 볶아진 소리 좋지 말입니다. 전 이렇게 대용량을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하나의 요리하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선배님들? 마무리 단계는 군대식 식당용 케첩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간을 한번 볼게요. 오케이, 케찹 조금만 더 넣으면 끝. 불을 끄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선배님들, 배식하겠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와주셔서 감사하지 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룡!